다문화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현직 교사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교육 현장에서는 부모님이 외국인인 학생을 다문화 학생이라고 부르는 정도? 그 정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기간이 워낙 길어서. 다 문화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럼 글로벌이랑 다문화랑 다른 건가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서양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특별히 다문화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글로벌 교사 전공 과정을 공부하면서 좀 더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필수 과목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게요. 저도 다문화 교육이라는 거를 따로 들어본 경험은 없어요. 요즘엔 교원 연수 중에 다문화 관련된 강좌가 개설된 걸 종종 봤는데 근데 이것도 의무 연수는 아니라서. 저도 학생일 때 자세하게 배운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특수아동 교육이라는 건 있었는데 이것처럼 다문화 학생 관련 과목도 따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다문화 학생 교육 관련해서 교양 과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깊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굳이 수강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 임용시험 준비할 때 수업 시연할 때 그 다문화의 이름 불러주면 그때 좀 가산점 준다? 이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다문화 아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던 것 같네요. 그래서 나는 다문화 가정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세히 배운 적이 없는데 현직에 나가서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만나도 되는 건가? 이렇게 걱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현직에 나온 교사들은 직접 학생들을 만나게 되니까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지만 예비 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매우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아동 교육처럼 다문화 아동 교육이라는 과목도 이제 필수로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학생이 외국인인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는 편이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읽고 쓰는 속도가 느려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굉장히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있었고 그만큼 또 다양한 학생들의 양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학생은 제가 작년에 담임했던 다문화 학생인데 어머니가 필리핀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의 외모나 말하는 언어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한국인과 같아서 저는 담임이라서 알았지만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생이 다문화 학생이란 걸 전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왜 기억에 남냐면 어떻게 그렇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는지 한번 비법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르쳤던 경험은 없고 동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그 일반적인 우려하고는 달리 막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 생각과는 좀 달라서 좀 놀랍네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오히려 애들 사고가 좀 유연해서 그런지 발음을 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고 들었어요. 오, 되게 의외네요. 네, 저희가 미디어에서 막 다문화 아이들이 따돌림 당하는 걸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지 다문화 하면 왕따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쩌면 우리의 편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도 점점 달라지고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따돌림은 절대 아니지만 학생들이 소통 없이 말 그대로 그냥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공존하기만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중동에서 오신 외국인 부모님 아래 이제 외국인 자녀가 이제 학교에 다니는데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서 그들끼리 이제 그룹을 만들고 한국인 학생들과 소통이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심지어
어떤 몇몇 교시들은 이제 특수학급에 가서 같이 특수학생들이랑 교육을 듣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특수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니즈는 완전히 다를 텐데 그렇게도 교육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죠. 저도 다문화 학생에게 영어 교과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가나에서 온 흑인 학생이었는데 되게 유머러스해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학생 보기 전까지는 다문화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담임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저의 예상대로 그 학생이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적응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물론 인식이 달라진 것도 맞지만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줄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들이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많은 다문화 학생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매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전달받은 정보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정보를 우리는 걸러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걸러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들이 정말인지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꼭 한번 걸러주는 작업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학생들을 바르게 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와주기를 바랍니다. 예비 교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필수 교양으로 강의를 듣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억지로라도 다문화에 노출이 되고 타의로라도 다문화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컨텐츠가 지금 잠깐만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역사부터 실제 사례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어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헐버트라는 외국인이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 프란치스카라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례들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지, 다문화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선생님들이 알게 된다면 굉장히 다문화 교육에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보니까 다문화 학생들에게 절실한 건 한국어 교육과 기초교과 교육인데 개개인 교사의 역량으로 또 각자의 과목을 가르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예비교원일 때 다문화 학생들을 많이 마주해보지를 못했어요. 요즘에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되어서 예비교원들이 다문화 아이들을 접할 기회가 좀 많이 생긴다면 나중에 현장에 나왔을 때 조금 덜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교생 실습을 다문화 학생이 있는 반으로 장기간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이 교대 필수 과목이긴 한데 2주 동안 6번 정도 수업하는 게 다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다문화 학생이 있는 반을 실습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반에서 다문화 학생을 마주하면 어떨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반에 다문화 학생이 있을 때 교사의 역할 같은 것들을 대학교에서 배우고 실습까지 직접 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